당신, 이게 다 뭐야? 내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있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동시에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알지도 못한 보험 가입 내역이 제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보험 설계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고객님, 이번에 가입하신 상품 관련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설계사의 설명에 따르면 제 명의로 된 보험이 몇 건이나 존재했고 그중 하나는 사고 발생 시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이 대신 계약하신 건 아닐까요? 그 말이 끝나자 머릿속에 스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장모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그분이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장모님은 유독 저에게 까다롭게 굴곤 했습니다. 집안 사소한 일에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제 결정 하나하나에 태클을 걸 듯 비아냥대셨죠.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 제 사고를 노린다니 도대체 그분이 무슨 의도로 그런 일을 벌인 걸까요?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손바닥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장모님이 제 불행을 전제로 돈을 챙기려 했단 말입니까? 제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당신 또 엄마 의심하는 거야? 왜 항상 그렇게만 생각해? 순간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아내는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이 분명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더 큰 사건이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40을 바라보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은 중견기업에서 근속 10년을 채우며 그럭저럭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아내와는 직장에서 처음 만났고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가족, 특히 장모님의 존재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대단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강한 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언제나 이웃들에게 품위 있는 모습,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낸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특히 사위인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그 얼굴은 돌변하곤 했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변변찮아? 우리 딸 고생시키는 거 아니지? 결혼 초 밥상머리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엔 불신과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중간에서 늘 난처해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기대와 시선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힘들어질까봐. 저는 웬만한 일은 참아 넘기곤 했습니다. 장모님의 날카로운 말,
은근한 무시는 그냥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에겐 남다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모이면 늘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어디 아파트를 샀더라.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보험 들어놔야 노후가 든든하지. 그녀에게 세상 모든 대화의 끝은 결국 돈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불안이 많은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집착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집요한 욕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와 아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에 대해서도 장모님은 늘 간섭을 했습니다. 그 돈 은행에만 묶어둘 게 뭐가 있니? 투자해야 불려. 가만히 두면 손해야. 아내는 어머니의 말에 쉽게 흔들렸고 저는 늘 그걸 막느라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낌새가 하나 포착됐습니다. 장모님이 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유를 묻자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그냥 집안일 정리하려고 필요해서 그래. 별건 아냐. 저는 그때 별 의심 없이 건네주었지만 마음속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소한 순간이 제 인생을 뒤집어버린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아내는 제 의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단순히 간섭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 인생 자체를 뒤흔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아내가 다소 수상쩍은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하고 묻자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야, 그냥 보험 얘기 좀 하셨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험, 또 보험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입에서 늘 빠지지 않는 단어였지만 이번에는 왠지 다르게 들렸습니다. 괜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혹시 내 이름으로 무슨 서류 같은 거 건넨 적 있어? 아내는 눈을 크게 뜨더니 불쾌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왜 그렇게 엄마를 의심하는데? 그냥 엄마가 보험 좀 알아보는 거잖아. 그 대답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순진했습니다. 장모님의 말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든지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보험 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며칠이 지나고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에 우연히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모르는 이름의 보험사에서 온 두툼한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가입 확인서와 약관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책정되어 있었고 수익자란에는 장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보험 그리고 수익자가 장모라니 누가 봐도 의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거 당신 알고 있었어? 아내는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엄마가 그냥 참고만 하신다고 해서. 하지만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만? 내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서류에 도장도 찍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참고야? 거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엄마는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되뇌었지만 제 눈에는 장모님의 또렷한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단순히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계산의 끝에는 제 불행, 어쩌면 제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장모님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엄마가 저녁 같이 먹자고 하셔라며 가볍게 말했을 텐데 그날은 어쩐지 목소리 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범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공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뜨자마자 장모님은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위, 요즘 몸은 괜찮지? 건강이 제일이야. 그런데 혹시 모를 일이니까 대비를 해야 하잖아. 그 말투, 그 미소. 저는 바로 직감했습니다. 이 얘기의 끝이 보험이라는 걸.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건강에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의 눈빛이 번뜩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번에 좋은 보험이 나왔는데 내 이름으로 들어두면 우리 딸도 손주도 안심이 되잖아. 내가 다 알아봤어. 네가 신경 쓸 것도 없어. 그 순간 밥이 목에 걸린 듯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보험을 몰래 들어놓고도 또 다른 계약을 권유하는 태도.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저 그런 건 생각 없습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들어간 보험도 있는데 그거부터 정리해야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장모님의 얼굴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사위가 장모 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아내는 황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넘어가. 오해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장모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해? 내가 우리 집, 우리 손주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사위가 사고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 말은 분명 저를 향한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사고라도 당하면 그 단어 하나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제 불행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제 목숨값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장모님의 손이 젓가락을 꽉 움켜쥐며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하고 거역해? 두고 봐. 내가 틀린 사람인지 네가 후회할 사람인지. 그날 저녁 저는 밥 한 숟갈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했습니다. 장모님은 단순한 간섭하는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을 거래의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결과가 무엇일지 저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장모님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집에만 들어서면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웠고 잠을 청해도 한밤중에 번번이 깨어났습니다. 사고라도 당하면 그녀가 뱉어낸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냥 걱정돼서 그랬을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도저히 아내를 설득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미소를 가득 담은 얼굴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예, 지난번엔 내가 좀 심했지? 사위가 서운했겠구나. 뜻밖의 사과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반색하며 맞아들였습니다. 꺼봐, 엄마도 마음 풀고 싶으신 거야.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장모님은 제 앞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걱정하다 보니 그랬어. 네가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앞으로는 네 의견 존중할게. 그러니 우리 다시 잘 지내자. 그 말은 얼핏 들으면 부드럽고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얄팍한 그림자를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너무나 매끄럽게 이어지는 말,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 급히 꾸며낸 듯한 사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는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장모님은 웃으며 손주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아내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평함과 너무도 억지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곧 다시 제 앞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장모님의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을 울렸고 순간 화면에 스친 문자 알림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계약 진행 건 사위분께는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를 가장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하나의 다짐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장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엄마를 너무 의심하지 마 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써야 했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은 느닷없이 저희 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마주친 그녀는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위야, 이거 좀 봐. 내 이름으로 준비해 둔 건데 사인만 하면 돼.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역시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단순한 사망보험이 아니라 재해 사망 시 고액 지급이라는 항목이 굵게 표시된 상품이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뭐예요? 제가 이걸 왜 들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회사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우리 딸이랑 손주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다 챙겨주잖아. 그냥 사인만 해. 그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사람 사고 날 걸 전제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 순간 장모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눈빛은 싸늘했고 입술은 얇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너 참 고집 세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거절해? 후회하지 마.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험 가입 문제가 아니라 제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고를 당하면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제 명의의 보험, 수익자 장모님, 그리고 사고라도 나면 이라는 그녀의 말,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서 분노가 제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장모님 집 근처 카페를 지나가던 중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대화의 내용이 제 귀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건은 사위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서류는 제가 다 챙겨놨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 사위는 모를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보험 설계사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죽인 채 귀를 기울이자 장모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이번에 사고만 나면 금액은 바로 제 계좌로 들어오게 해놨어요. 사위 성격이면 절대 경찰에 신고 같은 거 못할 거예요. 착하고 고지식해서.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정말로 제 사고를 전제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 보험 설계사의 답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건너온 계약서는 사위한테 꼭 사인받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 지급에 문제 없거든요. 걱정 말라니까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 거야. 사위 같은 건 손바닥 위에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치욕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토록 저를 무시하고 제 목숨까지 거래 대상으로 삼다니 이대로 가만히 있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릴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속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차갑고 뻔뻔한 말투, 그 모든 게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사위 같은 건 손바닥 위에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문장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해 던진 수많은 무시와 멸시, 그리고 끝내 제 목숨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 그 잔혹한 본심. 이제는 단 한 치의 의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말리려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위, 무슨 일로 왔어? 요즘 얼굴이 어두운데 혹시 회사에서 문제라도 있니? 저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 사고만 나면 금액은 바로 제 계좌로 들어오게 해놨어요. 사위 같은 건 손바닥 위에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야. 짧은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말 엄마 목소리 맞잖아. 저는 이를 악물고 장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변명해 보시죠. 제 목숨값으로 돈을 챙기려 했던 이유 직접 제 앞에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장모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그냥 보험 설계사랑 이야기하다 보니 사위 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하지만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해라니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남편을 죽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제야 장모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네가 눈치챘구나. 하지만 어쩌겠어? 세상은 원래 약한 자가 당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증거 없이는 날 무너뜨릴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두 번째 녹음을 틀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나눈 대화, 장모님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음성. 방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고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장모님. 이 증거 바로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파출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데스크에 앉은 경찰관에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 사고만 나면 금액은 바로 제 계좌로 들어오게 해놨어요. 사위 같은 건 손바닥 위에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야. 짧은 음성이 울려 퍼지자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그냥 가족 간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보험 사기 정황으로 보이네요. 저는 그 순간 무너져 있던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법의 힘이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도장, 계약서, 그리고 제 주민등록 사본까지 모두 장모님의 손을 거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장모님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태연하게 오해라고 발뺌하던 그녀는 경찰의 호출을 받은 날 이후로는 제 앞에서도 차갑게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남편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따져 물었지만 장모님은 끝내 고개를 돌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자백보다 더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장모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장모님은 여전히 오만한 얼굴로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에서 녹음 파일과 계약 서류가 하나씩 제시되자 그녀의 표정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내가 무슨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이미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내가 받은 공포와 모욕 반드시 돌려주겠다. 경찰 조사가 이어질수록 장모님의 거짓말은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모든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필체 감정, 도장 사용 내역, 계좌 추적까지.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사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계획적인 보험 사기입니다.
게다가 피보험자와의 동의 없이 진행된 점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장모님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우리 딸과 손주를 위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대비하려고. 그러나 수사관은 단호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사위의 사고를 전제로 한 계약이죠. 그걸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까? 그 순간 장모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힘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언론까지 알릴 만한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친척과 이웃들에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위를 상대로 보험 사기를 꾸밀 수가 있어? 그동안 잘 나가는 척 하더니 결국 저런 짓까지 했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장모님의 등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토록 체면을 중시하던 그녀에게 이보다 더 큰 굴욕은 없었을 겁니다.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내가 엄마를 너무 믿었어. 미안해. 저는 그런 아내를 껴안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동안 내가 버틴 건 당신 때문이야.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자. 그 말을 하며 제 마음속에도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찼던 시간들이 서서히 정리되고 이제는 끝이 보인다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은 장모님을 보험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적어도 다시는 내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일은 없겠지.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지금 겪는 건 시작일 뿐 진짜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녹음 파일,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보험 설계사 진술까지 모두 장모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정에선 장모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했습니다. 늘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굴고 남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던 그녀가 오늘은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사위 명의로 허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순간 제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을 가득 메운 친척들의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사위를 상대로 그런 짓을 했대. 제정신이 아니지. 돈이 그렇게 좋았나 보네.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판 거지. 장모님은 결국 철창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단둘이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빨리 눈치챘더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아. 우리는 이겨냈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무게가 사라지고 드디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제 편인 듯 했습니다. 장모님이 철창에 갇힌 이후 집안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단순한 적막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짐이 사라진 뒤 찾아온 해방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 몇 주 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죄인이 되어버린 현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믿어왔던 사람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았어. 그런데도 난 끝까지 엄마를 감싸기만 했어.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런 아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끝까지 함께였다는 거야. 그날 이후 아내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일이든 장모님의 의견을 먼저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제 손을 더 굳게 잡고 함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전제품을 살 때도 주말에 어디를 갈 때도 더 이상 엄마가 뭐라 할까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이 처음엔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게 다가와 대단하다,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 는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일이라고 덮어두는 사람이 많은데 용기 내서 바로잡은 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 말은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갈등을 피하려고 불편한 상황을 그냥 참아 넘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상대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들 뿐이라는 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불합리한 건 부당하다고 외쳐야만 제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어느 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살아가리라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 저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름 뒤에 감춰진 욕심과 집착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칼 끝에 늘 무너질 뻔했고 결국 목숨마저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 목소리를 내고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 그 칼날은 더 이상 저를 베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위 입장에서 장모님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결심했냐고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도 침묵했다면 저는 제 삶을 잃었을 겁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피부티이기 때문에 더 참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착함과 침묵은 다릅니다. 착함은 용기에서 나오지만 침묵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를 허락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고 체면보다 소중한 건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억울한 상황에 침묵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실은 때로 외롭지만 끝내 빛을 발한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꾹꾹 눌러 삼키고 계신 분 말입니다. 저는 그 심정을 잘 압니다. 괜히 더 큰 싸움이 되면 어쩌지? 피부틴데
여기서 맞서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저처럼 끝내 참기만 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더 대담해지고 결국 내 삶까지 집어삼키려 들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가족이란 이유로 눈 감아 주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남겨주세요.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이곳이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상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이어폰을 꽂고 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그 작은 깨달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사건은 제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었기에 더 아팠지만 그렇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옳은 길은 결국 이긴다는 것. 여러분도 삶 속에서 부당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힘을 가진다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경험 중에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남겨주세요. 언젠가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늘 건강하시고 마음 단단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